그러니까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청와대 이전뿐만이 아니라 엘리자베스 2세 조문 패식 논란, 그다음 뉴욕 방문 뭐 이런 것과 관련되기 전에 전부 다 이게 천공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의혹들이 사실 이미 제기가 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최 목사님과 천공의 대화 내용에 고스란히 그게 이게 맞아 떨어지는 맞습니다. 발언들이 예, 나옵니다. 맞고요. 지금 이제 2년 가까이 되는 지금 18개월인가요? 뭐 5월 달 되면 2년이 되는데 지금 2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이 천공이 미리 발언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뭐 R&D 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뭐 김포 서울시 편입 발언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언을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것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국정 정책에 관여를 하는 거죠. 그냥 천명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아예 공개적으로 이제 이렇게 올리면 그것을 대통령은 해당되는 부서에 넘겨서 정책에 반영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 인지를 잘 못하시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 정체불명의 이런 정책들이 어디서 이게 출처가 어디냐 이런 걸 좀 생각들을 해보셔야 되는데 너무 황당무계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알고 보니까 이게 천공발 정책들이었다. 그런 게 이제 속속들이 드러난 것이고 2년 가까이 거의 윤석열 정부가 정책한 거는 천공의 발언 그걸 이제 언제 한번 교차 검증을 하면 다 나오죠. 천공의 발언 따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적용한 거 딱 이거 남아 있지 않습니까? 딱 비교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걸 할 만한 인력이 지금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자들이 지금. 그 천공이 최 목사님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그 여러 대화가 번 진행됐- 했습니다. 예. 지금 뭐 공개한 거는 뭐 약간 맛배기인데 예. 아 뭐 여러 번 했습니까? 여러 번 그렇게 내 제자라고 얘기했죠. 아 윤석열은 내 제자다. 아. 그리고 면접을 보고 내 제자를 삼았다. 예. 면접을 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예. 이번 영상에도 꼼꼼하게 그렇죠, 안 보셨습니다. 면접을 봤다는 말도 있어요. 예, 면접 받던 말 예, 나오죠. 면접을 예. 보고 예. 하늘에 내가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 주시오 하고 기도를 기도를 했다. 했다. 기원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면접을 보고 대통령도 자기가 기도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들어가지 않고 용산시대를 여는 것도 용산시대는 그냥 열어지는 게 아니라 천공이 이제 자기는 12,000년 전에 단군으로 태어나서 천부경도 자기 몸으로 받아서 세상에 내놨다고 예전에 정법 시대 강연에 그 넘버가 있어요. 넘버 뭐 3040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발언도 했던 인물입니다. 천공이라는 사람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책임 없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막 툭툭툭툭 던지는 거죠. 자기 신격화 발언을. 그러니까 이제 검사 노릇만 하던 이 드라이한 이 윤석열 검사가 혹한 거지 뭐 천공이라 해서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만 하는 건 또 아니에요. 가끔 또 그럴싸한 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냥 뻥 가버린 거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두 분의 대화 내용 중에 예. 아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천공인 두 분은 국제적으로 나가야 한다. 여기서 두 분이라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은 버티고만 있어라. 예. 각국 대통령에게 인사만 하면 된다. 국제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독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 많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예, 여사의 순방이. 예, 예. 그러니까 이거하고 딱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뭐 외교 의전 뭐 박진 외교부 장관이 뭐 이제 그만둬서 얘기지만 얼마나 초창기에 외교가 막 형편없었습니까? 이 어떤 뭐 이런 의전적인 것도 그렇고 제가 비근한 예로 나토 정상회담을 갔었을 때 네. 김건희 여사가 흰 장갑을 길다란 흰 장갑 끼고 뭐 건들건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흔들흔들 뭐 손을 스페인 국왕 내외 접견할 때 그럴 때 뭐 고개 숙여 인사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고개 숙여 인사하길래 저는 일반 사람인데도 그걸 딱 체크를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돌아온 후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한테. 우리 주권 국가의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은 외국의 국가 원수들을 만날 때
절대 허리를 숙이거나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국왕이든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주석이든 상관없다. 어느 국가 수반이든지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몰랐어요. 목사님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그렇게 의존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 거야. 왜? 천공이 그냥 무조건 외국에 가서 악수만 하고 국가 정상들만 만나고 이런 것만 이제 주지를 시킨 겁니다. 네. 네. 특히 재밌는 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을 가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하는 대목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패식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조문 이제 네.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패식 논란이 있었고 장례식만 참석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네. 그럼 그것도 사실은 그러면은 천공의 조언에 따라서 그렇게 한 당연히 건지. 조언이죠. 그날 얘기하잖아요. 네. 제 이번에 폭로된 영상에 음. 조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딱 하나 강조한 게 있어요. 딱 강조하면 되는데 막 장강서를 늘어놨잖아요. 저하고 답변할 네, 때. 네. 그게 뭐냐면 여왕께서 죽으면서 귀한 걸 남겼다 이거야.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서로 뭐 이렇게 회의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천공의 말을 듣고 천공은 아주 유별나게 제사 문화와 장례 문화에 대해서 자기만의 교리가 있어. 뭐 그냥 죽은 귀신한테 제사하는 거고 장례 문화도 죽은 시신 앞에 조문하면 귀신부터 오는 거고 이런 컨셉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부러 또 야단 맞을까 봐 일부러 늦게 또 출국을 한 거고 이륙을 원래 예정 시간보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어떤 부속 건물에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신이 안치돼 가지고 그 관 위에 그 여왕의 보자기를 덮어놨잖아요. 거기 네. 모든 영국 시민들이 줄을 서고 해외 조문 외교 사절들이 줄을 서고 각국 정상들도 다 이렇게 줄을 서서 그 시신 앞에 관 앞에 참배를 했잖아요. 거기를 안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진희 외교부 장관이 나중에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 밥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막힌 것도 아니고 일부러 안 간 거죠. 그리고 어디만 갔느냐? 천공의 지시대로 립세션만 참석한 겁니다. 찰스 황태자가 상주로서 찰스 황태자가 그 주도하는 각국 외교 정상들과의 립세션만 거길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장례식, 세레머니 참석한 거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천공입니까? 뭐 껍데기는 윤석열이지만 뭐 천공의 거의 아바타처럼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뭐 누가 대통령이다 아니다 보다. 그리고 뭐 그 남북 문제 통일 얘기도 어김없이 해요. 뭐 2025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다 설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 자문인 건지 국정 농단인 건지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뭐 남북 정상회담 언제 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남북 정상회담을 합니까? 만나자마자 통일협정 조인식을 해야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고 너무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고 한마디로 대통령은 세리머니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항복하는 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동등한 위치에서 통일협정 조인식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천공의 이 말의 핵심은 그 사람의 이 미닝이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남과북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이 폐허가 되면 그 폐허된 위에 미국이 접수할 수도 있고 폐허된 이 남북한을 일본이 접수할 수도 있고 이런 무서운 그런 어떤 통일 정책인 것이고 그리고 통일을 어떻게 자고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전혀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통일이 되었더라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의가 반영되고 통일 담론이 형성되고
국민 투표도 하고 국회 동의와 또 이런 협의 절차도 거치고 이러면서 통일 헌법도 제정하니 이러면서 온 나라가 막 떠들썩하고 온 국민이 여기 동참을 하는 거거든요. 뜻을 모아야 되는 건데 특정 부류만 이 특정 부류가 문제인 거죠. 누군지 특정 부류만 통일을 주도해서 다른 일반 국민들은 자우일하니까 통일이 된 거야. 근데 그 통일이 평화로운 통일이라면 괜찮은데 남과 북이 정말 한 민족으로서 그게 아닌 거죠. 어떤 흑수 통일 아니면 북진 통일의 결과로 이상한 그런 통일을 어떤 주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뭐 중도 하차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끄떡없다. 중간에 무너질 것 같으면 대통령을 안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예. 자신감을 굉장히 보이던데. 제가 이제 광화문이나 시청 촛불 집회를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었을 때였어요. 예. 재작년에.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촛불 집회가 저렇게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겁 안 나냐? 저 정권 5년을 다 채울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끄떡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노동자들은 불순 세력이고 그 속에 간첩들이 들어가 있어서 조종하는 거고 또 촛불 집회도 노동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촛불 집회도 간첩들이 조종하는 거다. 이런 아주 극우 성향의 그런 발언을 하는 걸 제가 듣고는 경악을 할 뻔했죠.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초반부에 민주노총을 예. 압수수색하고 민주노총 압수수색할 때 다른 때랑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이라고 써 있는 로고 국정원 글씨가 써 있는 조끼를 입고 압수수색을 하고 경찰과 함께 그랬다고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초유의 국정원 커밍아웃 사건이었죠. 네,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총공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좀 아셨겠지만 직접 세 차례 만나 보니까 좀 총공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겨지던가요? 정말 뭐 황당무계한 인물이다 그렇게 보죠. 뭐 신흥종교라고 해서 신흥종교 교조적인 인물이나 교주라고 해서 너무 또 뭐 반사회적인지는 않아요. 뭐 이제 때로는 뭐 괜찮은 새로운 대안 종교로서 뭘 하는 교주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천공은 본인의 종교적인 환타지와 또 본인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런 권력가들과 결탁하고 기생해서 실현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윤석열 정권에 기생해가지고 자기의 종교적 판타지를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 오브 킹이 되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 수하에 놓고 남한의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수하에 놓고 미국의 바이든도 자기 수하에 놓고 싶고 이런 욕망의 인물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촛불 집회나 노동자들이 간첩 지령을 받는다 이런 상당히 구구적인 성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제1제자다. 자기가 네. 하나님의 제1제자다 이렇게도 하고 우리가 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참 이 묘한 인물이세요. 보면은. 아무 말 대잔치죠. 뭐 아무 말 대잔치. 뭐 그게 신격화 발언한 것만 이렇게 총 모음집이 있습니다. 예. 보면 뭐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 기독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데 총공을 비판하는 소리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저를 한기총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여의도 20개 소속된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기하성이라는 데서 저를 뭐 종북 사이비 뭐 이런 쪽으로 몰카 목사 뭐 이런 쪽으로 비난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네. 이제 이번 주부터는 내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를 칭찬하는 성명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무속인을 네. 우리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노력을 하고 또 이걸 폭로를 했으니까 저를 칭찬하고 응원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앞으로 총공, 건진법사 등 김건희 여사 주변,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무속인이나 뭐 역술인 등과 관련된 취재를 계속 해왔다고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곧 공개를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좀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대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별거 없어요. 뭐 그냥 지난번 같이 네. 지난번에는 이제 명절 연휴 동안 뭔가 이렇게 좀 흥미로운 거, 그다음에 명절 연휴 동안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를 네. 아시라고 30분짜리를 영상물로 저희가 네. 제공해 드린 거죠. 그래서 네. 일부러 리포트도 안 하고 나레이션도 없이 그냥 영상 원본에다 자막 봉사만 자막 처리만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 하고 네. 어려운 말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뭐 이제 오프닝 멘트하고 이제 파이널 멘트만 한 것뿐이고 네. 이제 다음에 나갈 그 본편은 좀 취재한 것도 좀 들어가고 아, 그다음에 못다 보여줬던 그 천공의 그런 인터뷰 어록들 그것도 이제 나갈 것입니다. 아무래도 뭐 건진법사가 또 더 심각하다 뭐 이런 예. 생각을 가지고 건진법사는 또 따로 별도로 별도로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무속인이 양대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양대산맥. 예, 양대 산맥은 무조건 천공과 건진법사. 물론 뭐 이제 다른 무슨 뭐 토종 비결하고 이런 뭐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직관들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은 좀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 양대 산맥에 의해서 이 국정이 굉장히 이게 많이 반영이 되고 이끌림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목사님께서 무속과 정권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점이 참 인상 깊네요. 이제 거의 그걸 뭐 안 하면은 안 되죠. 네, 해야죠. 예. 예, 누군가는. 네. 근데 우리 최재형 목사님은 거의 이제 언론인이 다 되신 것 같아요. 언론인이요? 예.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누군가가 댓글을 달았는데 제 이름이 최재영이다 보니까 최재형 이렇게 오타로 쓰는 분들도 많아요. 댓글을 보면. 근데 어떤 분이 취재형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앞으로 계속 취재형의 이제 인간이 취재하는 되라. 목사. 예, 취재형이라는 목사 이름이 굉장히 아주 마음에 와 닿는데 예. 계속 우리 조국을 위한 일이라면 뭐 취재 아니라 예. 강연 아니라 뭐 뭐라도 방송 아니라 뭐라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언론들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취재한 내용의 후속 방송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